여러분은 눈이 내리는 날에 고속도로를 달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눈이 저절로 녹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보고 감탄한 스웨덴 여성의 사연입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있어서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데요. 그녀는 한국에 오고 나서야 진정한 선진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웨덴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케아에 근무하는 리나라고 해요. 저는 작년에 저희 팀의 동료들과 같이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를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팀 동료들이 겪었던 경험담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케아는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입니다. 한국에도 4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죠. 저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희 매장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처음 방문해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BTS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인솔해줄 이케아 코리아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담당자는 친절하게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날이 꽤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한국 담당자가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몸이 상당히 지쳐서 우선 숙소에 짐을 풀기로 했어요. 차량이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 요금소가 보이더군요. 신기하게도 한국은 요금소가 2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쪽은 자동차들이 멈추지 않은 채로 지나가고 한쪽은 멈춰서 직원과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탑승한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 저는 한국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한국 담당자가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하이패스라는 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도 자동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풍경이 너무 멋있더군요. 친구들에게 풍경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너무 멋지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밑에서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고속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 담당자 이건 럼블 스트립이라는 장치라고 말하더군요.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였어요. 주행 중에 차선을 이탈하면 도로에 있는 홈에 바퀴가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그 홈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어 노래처럼 들리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스웨덴에도 이런 도로가 생기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웨덴에 돌아가면 시청에 건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여유롭게 숙소를 가던 길에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기내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저는 담당자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가까운 휴게소가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휴게소까지 5분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5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휴게소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화장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다 갖춰져 있고 계속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편안함과 청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오니 담당 직원이 간식을 먹자고 하더군요. 스웨덴은 휴게소라기보단 간단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과 주유소가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대를 하지 않고 담당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휴게소에 놀라고 말았어요. 휴게소 내부가 마치 미술관 같았거든요. 그림들이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무엇을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으니 담당자가 메뉴를 추천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호두과자라는 빵과 떡볶이를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떡볶이는 한류 문화를 접하면서 들어본 음식이라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키오스크를 통해 음식을 선택하고 계산을 하더군요. 휴게소에도 이렇게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처음 마주한 호두과자는 냄새부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물론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꽤나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약간 호두파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떡볶이는 식감이 조금 독특했지만 달달한 소스가 저희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담당자는 떡볶이가 한국 여자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식감이 낯설었는데 먹다 보니 굉장히 중독되는 맛이더군요. 떡볶이가 굉장히 따뜻해서 추운 스웨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볼일도 마치고 맛있는 음식까지 먹은 저희는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담당자는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넣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주유소는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셀프 주유소도 있지만 대부분 주유소 직원들이 직접 주유를 해준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자동차에는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내비게이션 화면의 버튼을 누르자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고속도로에 저와 팀원들은 굉장히 매료되었어요. 이런 선진 시스템을 스웨덴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숙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생각보다 상당히 추웠는지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담당자도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 천천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려도 도로에 눈이 하나도 쌓이지 않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곳에는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한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고속도로에는 열선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스웨덴에도 너무나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여러 번 감탄하다 보니 어느덧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와 팀원들을 짐을 풀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편의점이 영업하고 있어 놀랐습니다. 스웨덴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편의점에 놀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매장에서 맥주와 과자를 바구니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는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담당자님에게 전화를 걸어 계산하는 사람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담당자님은 한국의 편의점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웃으며 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무인 편의점에서는 신선한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언제든 필요한 것을 즉시 구입할 수 있었죠. 게다가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스웨덴과 달리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문득 한국은
치안이 정말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스웨덴도 치안이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저녁에도 모든 가게에 불이 켜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치안에 감탄하며 숙소에 거의 도착했을 때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표정을 보고 팀원들도 걱정하더군요. 저는 담당자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님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님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숙소와 거리가 가까워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담당자님은 팀원들에게 숙소에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응급실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님을 따라 도착하니 그냥 병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여는 병원이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약한 장염의 증세가 있더군요. 저는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담당자님은 바로 아래층에 24시간 약국이 있으니 가자고 하셨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담당자님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잠을 푹 잤더니 다행히 다시 컨디션이 괜찮아지더군요. 덕분에 다음날 홀가분한 몸으로 일어나서 한국의 이케아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역시 한국의 매장은 저희가 점검을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고 잘 운영되고 있더군요. 그렇게 매장도 점검하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다시 돌아가는 날이 찾아오더군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잠시나마 한국을 경험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니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출장 기간 동안 저희를 신경 써주신 한국의 담당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출장이 아니라 휴가 기간에 맞춰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스웨덴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호평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뛰어난 고속도로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도로 열선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요 결빙국 간에 설치되어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전 세계 표준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뷰티풀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